민영배 의원이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 제안 이유를 보면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음을 이유로 개정안을 발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특검에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영장 집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임을 특검도 알고 있고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발의 자체가 오늘 있었던 영장 집행이 불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1일 김건희 특검의 1차 영장 집행 때는 특검보가 직접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식해서인지 오늘은 강제력을 행사할 것을 시사하고는 특검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특검은 오늘 변호인 접견이 9시로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자 6시로 집행한다는 치졸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인단은 7시 40분경부터 구치소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된 사건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구속된 사건은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면서 공수처가 불법하게 수사를 하여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고, 두 번째 이번에 구속된 사건은 계엄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직권남용 사건,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으로 오늘 영장이 집행된 김건희 특검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위는 피의자입니다. 피고인이 아닙니다.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이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작성한다고 해도 법정에서 부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즉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어차피 결론이 정해진 조서를 꾸미는 행태의 행위가 될 것이므로 출석하여 진술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호인단은 7시 40분경부터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하고자 구치소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특검은 구치소에 도착하여서 변호인단과 논의를 하였고 변호인단은 불법 집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이 수용시설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 중일 때 구치소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수용거실로 가서 출정 가장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하여 기망을 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달라라고 요구를 하였고 변호인 동석에 대해서 알겠다라는 답을 듣고 출정 가장실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정 가장실로 들어가는 외부 출입문 앞에 차량을 대기시켜놓고 변호인의 입회 없이 대통령의 신체에 유용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고 대통령은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8시 30분경 구치소 직원이 수용시설 앞에 대기 중이던 변호인을 찾아와서 출정과장실로 변호인을 안내하였고 변호인들이 비로소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특검은 변호인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변호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피의자에게는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몰각한 황당한 발언임을 지적하여 둡니다. 변호인단과 특검팀이 출정 과장실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라는 논의를 했고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임을 강변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자진해서 출석할 것인지 의사를 물었고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하자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인단을 모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다시 지적합니다. 변호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이유로 나갈 수 없다라고 거부하자 변호인들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그대로 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집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특검팀은 구치소 직원에게 윤 전 대통령의 양팔을 팔짱 끼는 방법으로 잡고 끌어내서 차량에 탑승시킬 것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구치소 측의 출정과장 신용화, 특사경 팀장 김유신은 CRPT 직원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CRPT 직원은 구치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를 진압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CRPT 직원에게 변호인단이 이런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고지를 하자 실제 집행을 하는 CRPT 직원들이 주저하였고 특검팀은 문웅주 특검보에게 전화를 하여서 그때부터 문웅주 특검보가 스피커폰으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출정과장 신용호와 특사경 팀장 김유신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잡범 다루듯이 조용히 하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수차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출정과장 신용호가 특검 측에 다시
집행 지시에 대하여 물었고, 이에 문홍주 특검보가 신용호에게 몇 명이서 집행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였고, 신용호가 10명 정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자 문홍주 특검보가 10명에서 1명도 끌어내지 못하냐라고 다그치며 다시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다시 집행을 시도하였지만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완강히 거부를 하였고, 이에 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변호인단에서 10분간만 대통령님과 대화를 하게 해달라고 시간을 요청하였고 10분 정도 강제 집행이 멈추었습니다. 10분간 상의를 하면서 영장 집행을 하는 자들의 관등 성명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에 송진호 변호사가 집행하는 자들에게 가서 관등 성명의 요청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구치소 측 간부는 집행에 참여한 CRPT팀 관등 성명을 밝히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출석 거부를 표명을 하자 특검팀은 다시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째 끌고 가서 차량에 탑승을 시키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대통령님의 팔을 잡고, 일부는 다리를 잡고, 일부는 의자를 밀어서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님이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히고 엉덩방아를 찢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어깨와 팔이 아프다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결국 주저앉게 돼서 집행이 잠시 정지가 되었고, 변호인단이 대통령님의 그 부상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참 참담하네요. 이 특검팀이 특검보와 전화통화를 한 뒤에 특검보와 스피커폰으로 대통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특검보가 자진 출석할 의사가 있는지라고 다시 물었고, 대통령님이 이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 최종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종료한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호인단과 대통령님이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을 해서 변호인단과 접견을 하였고, 통증을 호소해서 의무실 진료를 요청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구속이 된 이후에 한번 밝힌 바가 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운동장을 전체를 비우고 해야 돼서 그 운동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 지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부족의 상태에서 이런 물리력의 행사가 가해지자 대통령께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실 진료를 요청해서 진료를 받은 상태고요. 변호인단은 지난번 집행과 오늘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해서 CCTV와 바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한편 안과 진료와 관련하여 기존에 진료받던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그 이때까지 구체적 수치, 시술받은 지 수개월이 지났음, 그리고 실명의 오류가 있음이 기재된 소견서, 진단서, 그리고 이때까지 받아왔던 의무기록 사본 등을 제출을 하고, 서울대병원의 기존 주치의와 협의된 진료의의 외부 진료 신청을 하였으나 관내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불어하냐라고 물으니 불어가는 아니고 서울구치소의 관내에 서울대병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관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라고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내 병원의 의료진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정의 조율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조각내서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전체를 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런 사실관계를 널리 알려달라고 하는 마음이 참 참담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녀 사냥을 멈추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야 되고 진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